김여정은 그거를 너무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자기의 의도를 전달하면 우리 사회 내에서 그냥 알아서 싸워줘요. 이 혼란을 그냥 가중시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 최고 관심사는 뭘까요? 다름 아니라 자기 정권의 유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위협 요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한에서 들어오는 이런 정보가 북한 장마당 세대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의 세뇌 교육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 요인을 사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국은 오물풍선을 보내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그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아주 김여정이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남남 갈등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남남 갈등은 남북 갈등하고 또 다른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죠. 저 같으면 당연히 북한의 김여정이 군사적 도발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규탄을 하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김여정에 대해서 규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낸 대북 단체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 정부의 강경 정책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모 지사는 이제 이거를 탈북민 단체에 대해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다 대처하겠다. 아니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남남 갈등이 있기 때문에 김여정은 그거를 너무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자기의 의도를 전달하면 우리 사회 내에서 그냥 알아서 싸워줘요. 이 혼란을 그냥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대남의 적화 노선 이런 부분들을 또 확대 나가는 거고 미사일과 핵 왜 만듭니까? 이거 결국은 핵무기 하나 쥐고 있어야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비아나 이쪽 핵을 갖고 있었던 국가들이 핵을 포기한 순간 그 지도자 독재자들이 무너졌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무기는 끝까지 손에 들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유일한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또 이번에 이렇게 저급한 오물풍선 도발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아직도 봉건제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헤어졌는데 김정은으로 3대 세습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냥 김씨 일가 벽두의 혈통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세습을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세습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뭐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떠나서 가장 먼저 4대 세습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명시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김주애로 4대 세습까지 된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한반도에 계속 재현이 되겠습니까? 4대 세습은 분명히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 우리 국정원 정보당국에서 얼마 전에 이걸 공개한 적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국정원 내부에서 이제 파악한 정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왜 아들이 아닌 그러면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느냐. 저는 이 김주애를 어떤 후계자의 개념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카메라의 포커스 초점은 김주애가 아닌 김정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나온 김정은의 이 포커스가 있는데 우린 자꾸 김주애에 지금 주목한다라는 거죠. 왜 데리고 나올까? 이게 북한에서는 수령이라는 존재는 어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육신의 어버이와는 다른 거예요. 이 북한의 어떤 주체사상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어버이 수령의 개념인데 김정은의 그 나이 때 젊은 때 나이로서는 어버이라는 이미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김주애를 통해서 육신의 자유로운 아버지라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이게 친근한 어버이라는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 당국이 제시한 이 신곡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제목이 친근한 어버이예요.
이 노래를 마치 한국의 그 랩 버전까지 넣어서 막 한국의 음악처럼 그렇게 편곡을 해서 만든 신곡인데 제목이 친근한 어버이. 그리고 어버이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고 김정은의 이미지 정치 차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곧 이 4대 세습의 후계자를 지금 세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정은 건강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건강 좋지 않죠. 그렇다면 굳이 왜 이 여자아이일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아직까지 남존여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 이 남녀 평등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아니 갑자기 어느 날 10대 소녀 여자아이가 인민의 지도자 어버이 위대한 어버이라고 떡 후계자로 지정했다? 북한 인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위험을 감수하고 김정은이 그렇게 4대 세습을 감행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여기에는 분명히 김정은의 통치 강화를 위한 이미지 정치가 분명히 녹아 있다라고 봐야죠.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백두혈통입니다. 결국은 김씨 일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혈족 관계라는 거죠. 김여정은 개인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김씨 일가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주변에 다른 뭐 예를 들면 최룡해라든지 뭐 그런 이 엘리트들하고 전혀 다른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이 어린 사람이 이 모든 어떤 김정은 옆에서 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타고난 김씨 일가의 핏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봉건제라고 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 4대 세습 역시 지금 김씨 일가의 핏줄이기 때문에 또 이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4대 세습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김정은이가 등장할 때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다고 증언들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설 방문자나 무역하기 위해서 나왔던 실제 북한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이 32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게 뭘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와중에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통치 기반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확고한 통치를 구축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 사진이 항상 걸려 있잖아요. 북한에는. 근데 그 옆에 이제 김정은의 초상까지 얼마 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선대와 나란히 자기가 이제 가겠다. 오히려 흔적 지우기, 선대 흔적 지우기라고 해서 김일성, 김정일이 말한 것을 다 지금 거의 거부하고 있는, 부정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요. 저는 그게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시대에서 북한 3대는 완전히 이제 끝나야 된다.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마당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거는 세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장마당 세대냐면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장마당을 경험을 했고 국가가 주는 당이 주는 은덕으로 그 은덕이라는 거는 배급인데 당이 주는 배급을 통해서 살아간 게 아니고 장마당을 통해서 살아간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장마당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장마당 활동을 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10대 때 지금 북한이 고난행군기를 겪었던 그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로 굶어 죽었던 그때를 10대 때 보낸 세대입니다. 학교 공교육이 무너졌던 거죠. 세대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세대. 오히려 남한의 영상물을 접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정권의 결집도나 충성도 면에서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걸 북한의 김정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강력한 이 법을 자꾸 제정하게 되는 거고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용수철처럼 더 튕겨 나가고 있다. 그게 저는 북한 체제 변화가 곧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증거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야 30년 전에도 북한이 붕괴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 한국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얼마나 이 정보에 대한 생산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받았던 그런 정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 거짓 뉴스 이런 걸 다 구별해낼 수가 있고 유튜브가 새로운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독자와 이 정보 간의 관계가 쌍방향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게 바로 과거와는 달라진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보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북한 체제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다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면서도 준비해야 될 게 김씨 일가 다음에 북한입니다. 만약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후계자 수업이 몇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등극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김일성, 김정일 이후에 김정은 단 한 사람으로밖에 지금 이 세습이 안 됐고 그다음은 4대 세습인데 저는 북한 주민들도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김 씨가 아닌 만약에 그 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등장하기 전이죠. 만약에 오늘 당장 지금 김정은이 급사해서 어떤 북한 내부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김주애가 내가 지도자다라 4대 세습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김정은의 아들이 나와서 내가 이걸 세습하겠다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김씨 일가 백두혈통이라는 뭐 김여정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여성이잖아요. 북한에서 여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씨 일가가 아닌 북한 체제가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남북 관계나 이 한반도의 상황을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설 누가 봐도 지금 김정은이 건강 좋지 않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지금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김씨 이후에 김씨 일가가 아닌 북한 체제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한반도에 돌아가는 상황들, 경제 모습, 경제의 어떤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북한 문제인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시 여겨요.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이 오늘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무 동요 없이 그냥 뭐 출퇴근하고 밥 먹고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속보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 그게 한마디 다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둔감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북한 내부는 흔들리고 있고 이 북한 내부가 지금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인 거죠. 우리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정말 그때가 언제 때 얘기인데 지금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6.25 전쟁은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중공 개입했죠. 이미 그때 당시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략이 있었죠. 또 미국의 유엔의 참전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의 이 하약고가 바로 이 한반도였기 때문에 이 모든 중심에 바로 이 한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촉발 요인이 바로 북한의 급변 사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